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 확진자와 접촉한 해군 군무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일까지 잠복기인 만큼 보건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헌혈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헌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을 놓고 창원시와 진주시가 반박에 재반박을 반복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조폭 두목을 흉기로 살해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해군 군무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일까지 잠복기인 만큼 보건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신종 코로나 17번째 확진자. 입국 12일 만인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열 증상을 느끼기 전이었던 귀국 다음 날 해군 군무원 A씨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확진자와 싱가포르에서 함께 있었던 동료 중 한 명은 이미 지난 5일 19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6일 현재 능동감시로 분류는 됐지만 군 관계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접촉자의 접촉자이기 때문에 현재 꼭 필수적인 질본에서 지시하는 필수적인 접촉자는 아닌 상황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집단 생활을 하는 직업 특성상 만약을 대비해 자택이 아닌 군 통제하에 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동료 6명은 자택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두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8일을 넘기면 최소 잠복기인 접촉 후 2주가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3명 확진자 중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으로 바뀐 만큼 확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균 상태일 경우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1차 검사서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보건당국은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만약을 대비해 잠복기 종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연일 증가 추세인데요.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28,230명. 이 가운데 56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사이 3,721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도 73명 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살펴봅니다. 태어난 자 2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한국인 19명, 중국인은 4명입니다. 6일 오전엔 4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인됐는데요. 3명은 한국인으로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국내 완치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내 2번째 확진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은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어 국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도 퇴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까지 파악된 접촉자 수는 956명에 달하는데요. 23번째 확진자까지 확인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28,000여 명, 사망자 560여 명인데요.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모두 26개국에 2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홍콩과 필리핀에선 각 1명씩 모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라별 확진자 수도 비교해봤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31명으로 두 번째 많고 싱가포르 26명, 태국 25명, 그리고 한국, 홍콩 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국내의 발생 현황이나 확진 환자 이동 경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입춘 뒤 찾아온 한파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번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할수록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추운 날씨에 면역력까지 떨어진 상태에선 평소보다 바이러스 침투도 쉽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밉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고 건조할수록 빨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준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나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질수록 정식이 활발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정식이 활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차는 있지만 추운 날엔 대체로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건강 상태도 더 나빠지고 기침도 자주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는데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고령자들이나 면역 저하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면역 상태도 떨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날씨가 추우니까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단의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있다면은 바이러스 전파의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이 더욱 강조됩니다. 또 전문가는 백화점이나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일까지 56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유독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8,253명. 이 중 28,018명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전체 565명. 이 중 홍콩 1명과 필리핀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63명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은 3.1%, 후베이성 안에서도 우한시의 사망률은 4.9%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사망률을 평균 0.16%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유독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부족한 의료 자원으로 꼽았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역시 최근 브리핑을 열고 중국 내 높은 사망률의 이유를 병원과 전문 의료진 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초기 전문적인 의료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내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도 확대 설치했습니다. 확진자는 발견 즉시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6일 현재까지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건강 걱정에 더해 경제적인 타격도 몸소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교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 지역. 현재 이 지역에 거주 중인 교민이 직접 촬영한 퇴근길 풍경입니다. 한창 차가 막혀야 할 시간이지만 도로와 인도 모두 썰렁합니다. 지역 최대 번화가 역시 텅 비었습니다. 여기도 안동 노가라는 굉장히 번화가인데요.
모두 문을 닫았고 저녁 시간대여서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 하던 곳인데 전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인근 심양 지역 역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모습.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입니다. 이들 지역은 우한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현지 교민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동은 머니까 그런 걱정들을 안 했는데 여기도 확진자가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또 심양 영사관을 통해서 그 정부 지원으로 저희 단동에 있는 교민들도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1인당 3장씩 나눠줘서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가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이곳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현실입니다. 중국어 학원인 학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대형 음식점 등에는 여행객을 비롯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공장들 역시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나 그리고 현지에 이제 어학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있던 학생들도 간다 그러고 예약을 했던 학생들도 다 취소가 돼가지고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연휴 기간을 많이 늘렸는데 이게 모두 그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둔 고용주들은 상당히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도 건강 걱정은 한시름 났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려가 큽니다.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수익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당장 안 내더라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들어갈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출은 계속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제 한국에 와 있어도 월세는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은 물론 국내 안팎의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궁금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감염에 더 취약한지, 수제로 만든 손 소독제도 효과가 있는지 등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권수경 기자가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있는 바이러스는 길어야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원래 안전하고요. 특히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이제 밝혀진 곳은 되게 보건소에 직접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합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손에 묻어 있는데 3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얼굴에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바닥이나 손톱 끝까지 철저하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말이라는 것도 말할 때 되게 기침 자체가 한 2m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로 전파 가능성은 특히 낮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환자들 밝혀진 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뭐 찌개를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되지 않나 우려가 있긴 한데, 그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가능성이 뭐 고연으로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대화를 할 때 비말에 의해서 전파된 게 대부분이고요. 특히 뭐 먹거리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보다는 감염자의 바이러스의 비말에 노출되는 것이 이제 감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손위생, 물과 비누로 씻는 걸 제일 권장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한 70% 포함된 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위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바이러스 생존 타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수입을 하는, 운송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 환자들 분석했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15세 이하의 어린이 감염이 중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린이 감염이 밝혀진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로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오고 폐렴까지 오고 또 호흡 보정 같은 게 진행되다 보니까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을 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하게 지나가고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입원이 필요하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외출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다 하면 이제 방문을 닫아놓고 한기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거고 식사도 혼자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것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퇴원하는 수칙이 지금 바이러스를 24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2번 반복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주 배출되는 양상을 보면 이후에는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퇴원시키기 때문에 이분이 이후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피로감 같이 고열이 갑자기 되면서 한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걸로 임상 증상을 보면 대개는 기침, 가래, 발열 이런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감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력이랑 확진자와의 접촉이 가장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상이 걸리면서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약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방법은 없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기차역을 가도 쇼핑몰을 가도 음식점을 가도 은행을 가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손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개인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거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에 뜻밖의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손소독제인데요. 시내에 있는 약국 어딜 가도 손소독제는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균을 없애준다는 손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손소독제가 비치된 공간에는 텅 빈 지 오래입니다. 손소독제 벌써부터 다 나가죠. 소량씩은 입고되고 있는데 언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와도 금방 나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예방책으로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개인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손소독제.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준비물 3가지만 있으면 셀프 손소독제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을 준비하고 8대 1대 1의 비율을 섞어야 하는데요. 먼저 에탄올 800ml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정제수를 100ml를 넣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글리세린을 100ml만 넣어주면 끝.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약국이나 마트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의 가격이 1000ml 기준으로 3만 원 선이라고 한다면 셀프로 만드는 것은 같은 용량이면 6,000원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약 5배 정도 저렴하게 손소독제를 겟할 수 있는 거죠.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외출 후 그리고 평소 자주자주 손을 씻는다면 손소독제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으로 개인 위생이 중요한 이때 올바른 위생 습관으로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단체 헌혈이 급감하면서 경남의 혈액 수급도 비상입니다. 경남 혈액원에 따르면 6일 정오 기준 혈액 보유량이 2.5일분으로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을 보였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1일분으로 내려가면 수혈이 필요한 응급 환자 수술에 대처할 수 없어지는 만큼 혈액원 측은 헌혈 동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헌혈 차량을 수시로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며 위생과 방역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수건 사업의 하나였죠. 바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소식도 잠시, 최근 김천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을 놓고 창원시와 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연일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권정숙 기자입니다. 기존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 창원시는 김천, 합천에서 함안, 군북을 거쳐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전체 노선은 10km, 운행 시간 5분, 공사비는 2천억 원이 감소되고 함안과 김해 등 중동부권 이용객 170만 명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복합 열차가 함안 군북에서 진주와 창원을 동시에 운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노선 변경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창원시. 하지만 이후 진주와 창원은 소위 진실게임을 시작했습니다. 5일 진주시는 시의회까지 나서 창원시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끼어들어 성과를 챙기지 말고 신규 철도 노선을 만들라고도 덧붙입니다. 최근에 창원시에서 보이는 행보는 너무나 비도덕적인 상황입니다. 경남의 수구도시로서 경남의 화합에 앞장서야 할 창원시가 스스로 경남도와 시의 품격, 시민들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바로 반박에 나선 창원시. 창원시는 지난 12월 이미 경남도와 진주 관련 지자체가 모인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지금 꺼낸 진주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선 또한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대 입장까지 표명했던 진주시가 이 시점에 지자체 간 의견차를 쟁점화하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창원시가 아니라 진주시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중립적인 경남도 입장 속에 통영, 거제, 함안 등 관련 지자체를 자신들의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창원과 진주시. 예타를 면제하니 마주한 또 다른 갈등에 남부내륙철도가 제대로 놓일지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벼수확이 끝난 농한기, 빈 농지를 활용한 겨울철 감자 시설 재배가 농가의 틈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서도 겨울 감자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밭고랑 양옆으로 씨알 굵은 감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농민들은 둔덕마다 가득한 감자를 줍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도 잠시, 수확의 기쁨은 피로를 잊게 합니다. 9월 말부터 시설 재배를 통해 추운 겨울 수확되는 겨울 감자입니다. 황강변 인근 비옥한 땅에 친환경 농법을 접목해 탄생한 합천 겨울 감자는 씨알이 굵고 속이 꽉 차 단단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감자는 이제 3월달에 심어가지고 6월달에 장모기 전에 이제 캐고 하는데 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래 이제 9월 말에 심어가지고 이제 수막 재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달에 이제 캐는데 겨울 감자를 심어가지고 정말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자가 출하되는 봄을 앞두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겨울 감자는 다른 작물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적은 양의 지하수만으로 재배가 가능한 수막 재배 방식을 활용해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어 고소득 효자 종목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감자 20kg 한 박스당 가격은 평균 6만 원으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봄 감자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높습니다. 합천군은 6일 친환경 겨울 감자 5톤을 첫 출하하고 재배 농가와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앞으로도 친환경 무농약 겨울 시설 재배 기술 교육 및 지원을 통해서 많은 시설 재배 농가를 확보하고 그리고 아이쿱 등 많은 친환경 유통업체와의 출하 계약을 확대 추진하여 많은 농가 수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틈새 작물과 대체 작물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소득 불안정으로 시름에 잠겼던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공무원 3,90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교육 혁신과 내실 있는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인재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9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체됐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신규교사 인사는 오는 18일, 중등 신규교사 인사는 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도 교육청의 핵심 과제인 미래교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정기 인사 발표 시기를 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교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새 학년도 교육 과정을 준비하도록 하여 개학과 동시에 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 경남과기대와 함께 2020년 경남 웰리스 관광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6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경남 웰리스 관광 모델 구축 방안과 네트워크 확대 추진 방안 등 운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웰리스 관광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초 지자체뿐 아니라 도 단위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8개 시군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웰리스 관광의 DMO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에서 조폭 두목을 흉기로 살해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새벽 4시 반쯤 김해 삼방파 두목인 46살 A씨와 술을 마시다 도로변에서 흉기를 이용해 A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를 살해한 3명은 자수 의사를 밝히고 6일 오전 하동군 한 도로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술집 주인과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들이 평소 삼방파 두목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안과 창녕 영하 6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양산 10도, 창원 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 내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부분 경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